정면에서 보았을 때는 2번, 3번, 4번 경추가 오른쪽으로 회전된 소견을 보여가지고 뼈에 문제가 있으시다. 자,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나는 왜 어깨가 아플까 하는 겁니다. 정말 어깨가 아픈 건지, 아니 왜 아픈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어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깨가 아프다면은 어디가 아픈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어디가 아픈지 위치를 말씀드리는 건데, 목과 어깨가 연결되는 부분이 불편하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희는 이제 1번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아프신 건 또 다음에 준비를 할 거고요. 오늘 저 1번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쪽이 아프신 분도 있고 또는 양쪽이 아프신 분도 있고, 양쪽이 곰 3마리가 올라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무 무겁고 불편하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번, 어깨와 목에 연결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월요일날 70세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오른쪽 어깨가 너무 불편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생각보다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제가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런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구독자 수가 많이 늘었는데요, 알림 설정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일회성으로만 보지 마시고 구독하시는 분들 정말 고맙고요, 구독자분들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은 제가 새로운 컨텐츠가 업데이트가 되고 새로운 내용이 또 업데이트 되면서 또 참고가 될 수 있으니까 알람 설정 꼭 해놓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깨가 왜 아픈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세 남자분의 어깨 엑스레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과 어깨가 연결되는 저 빨간 동그라미가 1번 구역이 되겠고요. 바깥쪽이 2번 구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힌트를 드리자면 이제 2번 구역은 어깨 관절과 연관된 통증이고요. 1번 구역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목과 어깨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번 구역이 아플 때 의사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한번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어떨 때 아프냐 하는 겁니다. 어떨 때 아프냐, 통증이 생기는 순간이죠. 통증이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더 아프신지 또는 가만히 서 있을 때 더 아프신지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심해지는 자세를 고려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팔을 들거나 돌릴 때 통증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때 아픈지, 가만히 서 있을 때 아픈지, 또는 팔을 들 때 아픈지, 팔을 돌릴 때 아픈지, 또는 잠을 잘 때 아픈지, 똑바로 잘 때 아픈지, 옆으로 잘 때 아픈지, 요 세 가지 문항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일단 1번 통증의 원인이냐 2번 통증의 원인이냐를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할 내용이 이제 1번 통증인데요, 통증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연관통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연관통이라는 말은 또 갑자기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연관통이라는 말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은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 연관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게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관통이라고 하는 것은 통증이 생긴 곳이 아픈 것이 아니라 통증이 생긴 곳 이외에 다른 부분이 아픈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연관통은 이제 우리가 심장이 아픈 심근경색증 환자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어깨나 팔 쪽으로 통증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대표적인 연관통이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연관통은 이제 등이 아플 때 이건 췌장염이다 또는 췌장암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친구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단체 카톡방에서 그런 좋은 글이라고 우리가 막 공유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서 보면 야, 등이 아프면은 이건 췌장암이야 또는 췌장염이야, 너 얼른 큰 병원 가야 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췌장에 등에 붙어있는 장기도 아닌데 왜 아플까 라고 생각하신 적 있을 건데, 이것도 다시 연관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픈 장기가 아픈 게 아니고 아픈 장기에서 떨어진 부분이 아픈 걸 우리가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 등 쪽으로 생기는 연관통, 뭐 복통, 식욕저하, 소화불량, 체중 감소, 황달 뭐 이런 증상들이 이제 써져 있어요.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등이 아프니까 췌장암인가? 내가 살이 빠졌으니까 췌장암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을 만나 뵙다 보면은 이 연관통에 대한 오해도 있으시고 이 의료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컨텐츠를 제작한 건데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확증편향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이 너무 어려워지네요. 확증편향.
자, 이게 신문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책을 한 권. 여러 권을 읽게 되면 생각이 이것저것 조합이 되거나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데, A라는 사건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책만 읽으신 분들은 A는 무조건 B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등이 아프면 췌장암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등이 아프면서 황달을 동반하거나, 등이 아프면서 체중 감소를 동반하거나, 등이 아프면서 다른 전신적인 문제를 동반했을 때 우리는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무조건 췌장암이다,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블로그나 어떤 기사를 읽을 때는 글로 읽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만들게 된 게, 환자분과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는 맞는데 하나는 틀리게 되고, 틀린 것과 틀린 것들을 조합해서 판단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동영상을 준비하게 된 거거든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한테는 저도 웬만하면 다 이야기를 드리지만, 저를 뵙지 못하시는 분들은 뭔가 의료 지식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차분하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컨텐츠의 목적은 좀 더 바른 정형외과나 통증 치료에 대한 길을 한번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갑자기 이 말이 좀 복잡해졌는데, 등이 아프다고 무조건 췌장암은 아닙니다. 등이 아프시면 일단 정형외과를 방문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황달, 체중 감소, 복통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정형외과보다는 내과를 방문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걸 환자분이 하시면 안 되죠. 너무 힘드니까 의사분한테 맡기시고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왜 연관통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아까 1번 구역에서 통증이 생기는 많은 이유는 목에서 발생하는 연관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목이 아픈 통증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깨, 그리고 뒤쪽 날개 쪽지, 목 뒤 이런 쪽으로 이제 통증이 전달되기 때문에 환자분은 목이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난 어깨가 아파, 목은 아니야. 목은 멀쩡한데요, 원장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은 목에 있다는 거죠. 목에 아픈 구조는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목에는 크게 관절과 신경과 근육이 통증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세 가지죠. 자, 이게 목뼈가 되는데요. 이 목뼈는 7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뼈와 뼈 사이에는 여기 하얀색으로 보이는 이제 디스크가 있고, 이 목뼈가 돌아가는 이 구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관절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목뼈에는 14개의 관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연결되는 관절까지 총 16개의 관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절이 아픈 경우에도 통증이 발생하는데, 이 통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관통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멀리까지 통증이 전달되게 됩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의외로 목이 아픈데 목도 아프지만 머리도 아픈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이 아프면서 어깨가 아픈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굉장히 넓은 부위로 아프게 됩니다. 이걸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의사들이 주로 목의 관절에 의한 연관통이 갈 수 있는 범위를 다음과 같이 표시해 두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번 뼈와 머리뼈에 연결되는 부분에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귀 쪽에서부터 앞쪽까지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많이 생기는 5번과 6번의 문제는 1번 구역인 어깨와 날개뼈 사이의 연결 부위의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목을 많이 치료하셔가지고 만성적인 두통이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또 두통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목에 의한 통증이 목뿐만 아니라 위로는 머리, 그리고 머리 앞쪽까지도 갈 수 있고요. 아래로는 날개뼈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에 있는 관절에 의한 통증이 두통과 날개뼈까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절에 의한 통증은 앞쪽으로는 이마까지도 갈 수 있고, 뒤쪽으로는 날개뼈까지 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절 통증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관절이 움직이는 부분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통증이 목을 움직임에 따라서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셨을 때 목이 왼쪽으로 안 돌아가요 원장님, 목이 오른쪽으로 안 돌아가요 원장님 하시는 분들은 관절에 의한 통증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가 되겠죠. 그래서 목의 움직임이 증상이 악화되거나 완화되는 경우는 목에 있는 관절에 의한 통증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응용을 해보면, 목을 뒤로 젖히게 되거나 목을 돌릴 때 어깨 쪽지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라고 하시면 목의 관절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고개를 돌림에 따라서 두통이 심해지거나 두통이 약화가 되면 이것도 목에 의한 통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경통입니다. 신경통은 목 디스크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병이거든요. 목 디스크. 뭐 나중에 따로 목 디스크 따로 이야기 드리겠지만은 목 디스크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목에 아까 말씀드렸던 7개의 뼈와 뼈 사이에 있는 하얀 구조물, 이걸 목 디스크라고 합니다. 안에는 핵이 들어 있고요. 바깥에는 두터운 질긴 막이 있어가지고 이 핵을 보호하고 있고요. 얘네들이 하는 일은 목의 움직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없으면 충격 흡수도 안 되고 목의 움직임이 안 되겠죠. 그래서 디스크는 목의 움직임과 충격 흡수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라 그래서 디스크가 약해지면서 디스크가 탈출하게 되거나 또는 디스크가 부어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뒤에 있는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신경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신경통이 어깨를 지나서 손끝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통이 발생해서 어깨에서부터 손끝까지 내려가는 통증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것은 신경통에 의한 목 통증이 어깨에 발생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깨가 아프면서 원장님 목을 뒤로 젖히게 되면 팔끝까지 저려요 하시면은 이분은 목에 의한 신경통, 목의 신경통으로 인한 어깨 통증이 발생한 거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목에 있는 근육에 의한 통증, 세 번째는 근육에 의한 통증이 되겠습니다. 근육에 의한 통증이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가끔 근육통 그 별거 아닌데 근육통 파스 붙이면 낫지, 근육통 마사지 받으면 낫지, 뭐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낫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물이나 마사지에 의해서 풀어지기는 하죠.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원인이 있다면은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면서 악순환이 생기기 때문에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도 환자분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에 있는 근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목에 있는 근육은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앞쪽에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옆쪽에 있는 근육이 있게 되는데요. 앞쪽에 가장 대표적인 근육이 이제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데 뭐 이름이 중요하진 않아요. 이 근육이 목에서부터 출발해서 귀 뒤에 있는 데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흉쇄유돌근 뒤쪽에 있는 사각근이 있습니다. 이 사각근이 있는데 이 사각근도 굉장히 우리 목 통증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흉쇄유돌근, 사각근 두 개가 앞쪽에 위치하게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견갑거상근이랑 승모근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름이 중요하진 않고요. 뒤쪽에도 근육이 있다 이렇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뒤쪽 가운데에 보면은 아까 보셨듯이 목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들이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 어디로 아프게 되는지 의사들이 또 연구를 다 해봤겠죠. 그림을 보시게 되면 승모근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개의 파트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승모근의 통증에 의해서 두통까지도 갈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통이 눈, 그 다음에 귀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모근의 문제로 두통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견갑거상근에 의해서 어깨 쪽지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전사각근 때문에 손저림과 팔저림 그리고 가슴의 통증까지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육의 문제가 오래되거나 만성이 되게 되면은 두통이 발생할 수도 있고 팔저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러면 근육을 눌렀을 때 통증이 발생하면서 팔까지 저려. 그러면은 이거는 근육에 의한 통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전 사각근을 눌렀을 때 팔이 저리시는 분들이 가끔 외래에 오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사각근에 문제가 생겨서 이 통증이 팔까지 전달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원인인 근육에 의한 원인으로 목의 통증이 어깨 쪽지랑 팔 또는 두통까지 갈 수 있음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3가지 원인에 의해서 목에 의한 통증이 목뿐만 아니라 어깨 쪽으로 전달되는 연관통이 발생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작은 목 근육들은 의외로 기능이 없어 보이지만은 이 근육들은 머리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에 두통과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 쪽에 뒤에 있는 이 짧은 근육들은 두통이나 그 다음에 안구통, 그 다음에 귀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들을 눌러봤을 때
통증이 좀 완화된다, 두통이 좀 줄어드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근육에 의한 통증을 의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목의 앞에 있는 큰 흉쇄 유돌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두통을 유발하는 중요한 근육이 되겠습니다. 근육을 만졌을 때 통증이 악화되거나 또는 통증이 약화되는 경우에는 이것은 통증의 많은 부분이 근육이랑 연관이 되어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장황하게 연관통이니 그 다음에 통증의 원인이니 이런 걸 설명을 들었냐고 하면, 결국 우리가 환자들이 중요해하는 것은 이 통증에 대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왜 내가 어깨 통증이 잘 낫지 않고 몇 달 동안 고생하고 몇 년 동안 고생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치료를 함에 있어가지고 내가 관절이 아픈 건지 신경이 아픈 건지 근육이 아픈 건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 치료 방법에 맞춰서 치료를 할 때는 효과가 잘 날 것이고, 엉뚱하게 나는 근육이 아픈데 신경을 치료하거나 나는 신경이 아픈데 근육을 치료하거나 나는 관절이 아픈데 근육을 치료하게 되면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꾸 재발하거나 호전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고, 여러분도 낫지 않는다고 하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십사 해서 준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관절이 아픈 경우에는 관절의 염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소염제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관절에 대해서 물리치료, 그리고 관절의 움직임을 위한 도수치료, 관절에다가 직접적인 주사를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안 좋은 경우에는 근육을 풀어주는 도수치료나 근육을 풀어주는 물리치료, 또는 근육을 풀어주는 근육이완제 같은 것들을 먹거나 또는 주사를 맞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신경이 아픈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경은 이제 디스크와 연관이 있으니까 디스크에 대한 물리치료 또는 신경통에 대한 약물치료, 그리고 신경통에 대한 주사치료 또는 경추 디스크에 대한 시술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디스크가 아니고 근육이 많이 아픈 사람이라고 한다면 경추 시술을 고가로 시행을 했다 하더라도 통증이 남아있거나 또는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근육을 푸는 것이 또는 근육에 대한 치료를 적절히 잘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치료가 되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또 언뜻 쉬워 보이지만은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또 어려워져요. 왜냐면 사람의 몸은 어차피 목 안에 근육과 관절과 신경이 같이 있어요. 같이 있으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예를 들면 목이 왼쪽으로 틀어지게 되면 왼쪽 근육이 단축이 되게 되고 이 근육의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서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 목 디스크가 왼쪽이 주저앉게 돼요. 그러면서 왼쪽에 신경을 누르게 되고 왼쪽의 관절이 망가지는 것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따로 놀지도 않고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치료하는데 그 중에서 무엇에다가 중점을 둘 것이냐,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생각은 저희가 합니다. 의사가 하는 거니까 우리 환자분은 그냥 믿고 맡겨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좋아지고 있고 어떻게 나빠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치료하는 거니까요. 오늘 그러면은 배운 거를 바탕으로 오늘 내원하신 70세 어르신의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아까 말씀드린 1번 부분이 많이 아프셨고요. 그리고 팔을 돌리거나 어깨를 돌릴 때 통증이 증가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앉아 계실 때 통증이 더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서 목에 의한 통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찰을 좀 했습니다. 진찰을 했을 때 특별히 근육에 의해서 통증이 유발되거나 통증이 심해지는 부분은 없으셨고요. 엑스레이를 찍어 보았습니다. 정면에서 보았을 때는 2번, 3번, 4번 경추가 오른쪽으로 회전된 소견을 보여가지고 뼈에 문제가 있으시다. 주변에 관절염도 있으시기 때문에 관절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관절과 뼈의 회전 변형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옆에서 본 사진상에서는 디스크 간격이 70cm에도 불구하고 잘 유지가 되어서 신경통에 의한 디스크에 의한 신경 압박은 가능성이 좀 적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아간 2번, 3번, 4번 경추를 교정을 통해서 도수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했고요. 관절염과 남아있는 관절의 통증은 약물로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밖에 안 오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지실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이렇게 저희는 기준을 가지고 치료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깨 통증 중에서도 1번 목과 어깨가 연결되는 부분에 통증이 있으면서 이 통증이 넓게 퍼지는 분 혹은 머리까지 올라가시는 분들한테 유익한 내용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 매일매일 좀 새로운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람 설정을 좀 해놓으시면은 조금 더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